늦겨울의 바람이 골목 끝 반찬가게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위에 걸린 낡은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한은주가 조용히 반찬통을 닫고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표정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먼지 쌓인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과 환하게 웃던 사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낮게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딸이 떠난 날 이후로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녀만 혼자 멈춰선 느낌이었죠. 사위 박도연이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웃들은 사위가 도망갔다더라, 책임감 없는 남자였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들이 은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원망했고 동시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도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딸의 이름을 부르다 잠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꿈속에서도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언제나 텅 빈 방과 차가운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장부를 정리하며 무의식적으로 딸의 생전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맞은편으로 시장을 향해 달려가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짧은 머리, 파란 점퍼,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아이, 손주 하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은주는 코트를 붙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종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시장의 인파 속으로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렸습니다. 예, 잠깐만. 거기 잠깐 서봐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쁜 얼굴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아이가 골목 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장부를 떨어뜨린 채 뒤따랐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골목 끝엔 허름한 반지하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이가 노크를 하더니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은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얼굴은 3년 전 마지막으로 본 사위 박도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골목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온 미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뒤섞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오래된 회한처럼 땅 위에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채소 상인들의 외침이 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한은주는 손수레를 끌며 납품할 반찬통을 실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일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 어제 봤던 골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회색 벽에는 낙서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 골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박도연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손에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수염이 덮여 있었고 예전의 단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손으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다녀와라고 입모양을 했습니다. 아이 하유는 작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골목벽 뒤로 숨었습니다. 도연이 멀어지자 하유는 잠시 집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주는 손끝으로 입을 가린 채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손주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딸을 닮았습니다. 밝지 않았지만 깊은 눈동자엔 조용한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골목을 벗어나 시장 쪽으로 향하자 은주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학교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쪽 공터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더니 조심스레 김밥을 나눴습니다. 곁에는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먹었지만 은주의 눈에는 그 웃음이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바라보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렇게 크고 있었구나. 낮게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시장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공사장 모자를 쓰고 손에 작은 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그를 보고 달려가자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둘 사이의 따뜻한 공기가 은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왜 도망쳤다는 말을 믿었을까?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위는 나쁜 놈이다. 책임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 말들이 지금은 자신에게 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돌리며 조용히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무거웠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은주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딸의 사진을 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켜보는 거지? 나 이제야 용기 내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내리고 반찬가게 유리문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 위에 조심스레 내려앉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등불을 켜둔 채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주 미세한 평온이 스쳤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시장 골목엔 어둠이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한은주는 우비를 걸치고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와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반지하 골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낡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가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내일은 학교 갈 수 있어? 응,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이내 손을 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그냥 돌아서야 한다는 이성이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문 앞에 놓고 조심스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도시락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 은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들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모퉁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혼자였을까?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 위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오래된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직후 도연이 보냈던 미발송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일하러 떠납니다. 돌아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문장에 묻은 미안함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랬던 거구나. 그녀의 눈물은 흘러내리다 손등을 적시고 빗소리와 섞여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은주는 다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창문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문 앞에는 도시락통이 깨끗이 씻겨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문장 아래엔 작은 글씨로 하윤 아빠 올림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그들을 찾아야겠네요.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치며 축축한 벽돌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한은주는 다시 반지하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와 반찬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선 얼굴의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하윤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문턱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오랜 세월 막혀있던 시간이 그 한 걸음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은 좁고 낡았지만 구석에는 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광경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날 이후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숨결처럼 흘렀습니다. 돈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은주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졌던 건가요? 도망친 게 아니었네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유는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고 두 어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던 날까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모두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종이들 위에는 수많은 날짜가 적혀 있었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유는 그런 아빠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얹히자 도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과 함께 미소가 비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은주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눈빛엔 오랜 원망이 사라지고 깊은 이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했는데. 그 말에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윤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조용히 팔을 벌렸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끌어안고 도연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좁은 방 안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엔 여전히 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은주는 그 사진 앞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는 박도연이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그 옆에서 두 무릎을 꿇은 채 작은 손으로 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하나로 엮인 듯 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도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꼭 쥐어졌습니다. 전 그날 이후 매일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도망쳤으니까요. 도망친 게 아니었잖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끝까지 버텼던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행동에 도연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장모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오해한 만큼 나도 죄인이었어요. 미워하고 외면하고 당신을 몰아냈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 죄를 내려놓고 싶어요. 그녀의 눈물 한 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 손이 떨리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당신의 딸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엄마가 웃는 게 좋대요. 그 말에 은주는 눈을 감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숨을 고르며 그 방 안에는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과 삼켜왔던 고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 대신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은주는 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그녀의 얼굴엔 미소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고 하윤은 두 어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봄이 시작되던 날 한은주의 반찬 가게엔 따뜻한 볕이 들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고소한 간장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리대 옆에서는 박도연이 마른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작은 스툴에 앉아 숙제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의 일상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집안엔 오랜만에 웃음이 머물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은주는 젓가락으로 간을 봤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인연이지요. 미워해도 결국은 가족이니까. 은주는 담담히 대답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동작엔 익숙함과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멸치볶음, 미역국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하윤이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김밥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하윤이 이제 요리사 다 됐네. 은주는 그 조각을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엄마 손맛이 느껴지는걸요. 그 말에 하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연은 잠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봄 햇살 속에 피어오르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함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도연에게 가게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가게 우리 셋이 같이 지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손님들이 요즘 반찬 맛이 더 좋아졌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은주는 그럴 수밖에요.
도와주는 손이 늘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유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린 새해가 조금은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주는 방 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젠 걱정 말아요. 저 아이도 도연이도 잘 지내요. 그녀의 눈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향을 새로 피웠습니다. 하유는 엄마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밤 은주의 집엔 오랜만에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의 햇살이 시장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한은주의 반찬 가게는 여느 때보다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문 앞에는 오늘의 추천 반찬 마음의 맛이라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배달용 가방을 메고 하유는 계산대를 지키며 익숙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을 건너 다시 살아가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자 은주는 가게 문을 닫고 도연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좀 사람들 눈 피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가게는 이제 어머님 거예요. 이제 그만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우동 공사 현장, 붕괴 위기 중 근로자 구조 성공 박도현 씨의 침착한 대처 돋보여. 하윤이 깜짝 놀라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름이 나왔어요. 은주는 놀라며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안전모를 쓴 도연이 구조 작업을 돕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받은 걸 돌려준 것뿐이에요. 하윤이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멋져요. 그 말에 은주와 도연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 안 공기엔 따뜻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시장 끝 공터에서 작은 피크닉을 했습니다. 돗자리 위에는 반찬 가게에 남은 음식이 놓여 있었고 아이의 웃음이 하늘로 퍼졌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주는 잔잔히 웃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움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상처를 덮는 햇살 같은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의 웃음은 노을빛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봄 아침,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유는 새 교복을 입고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입학식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은주는 뒤편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은주는 그 바람 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웃어도 돼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이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하윤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나 상 받았어요. 하윤이 품에 안긴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도연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눈부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너머엔 딸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의 반찬가게 간판은 새로 닦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반찬 마음의 맛을 담다. 간판 아래에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은주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편안했고 눈빛에는 삶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윤이 손을 흔들며 뛰어가자 은주는 그 뒷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에게 남겨진 선물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햇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며 반찬 가게의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괜찮네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는 도연과 하윤이 따뜻한 미소로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 햇살 위로 길게 겹쳐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이어진 시간 위에서 조용히 끝났습니다.